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그 돈 3년 뒤면 그냥 종이 조각이 됩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시죠? 근데 이건 단순한 화폐개혁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100년 넘게 인류가 믿어왔던 현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각국 정부가 경기 살린다고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있는데 그 돈이 실물 경제로 안 가고 자산 시장에만 갇혀버리는 돈맥 경화 현상이 일상이 됐잖아요.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면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요. 평생 모아온 자산의 가치가 신기루처럼 증발할 수 있다고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 상식을 버리고 새로운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 장 보러 마트 가면 한숨부터 나오시죠.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미친 물가 속에서 사람들은 오직 하나만 기다리고 있어요. 금리 인하요. 금리만 내려가면 뭔가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내려간다고 여러분 통장 잔고가 늘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한 희망 고문에 갇혀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 40대 초반 이 과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맞벌이에 아이 둘 키우면서 알뜰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분이 그러세요. 분명히 예전이랑 똑같이 살고 있는데 통장에서 돈이 자꾸 새는 것 같다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30% 넘게 뛰었으니 당연한 거죠.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 전체가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인플레이션, 이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조 증상이에요. 화폐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지진이 오기 전에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유독 가스가 새어 나오는 것과 같은 현상이거든요. 여러분의 현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드라이 아이스처럼 기화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게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물가가 폭락해서 세상 모든 것이 거의 공짜가 되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하이퍼 디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갑자기 디플레이션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물건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말하는 건 정반대예요. 재화가 너무 흔해져서 그 물건이 가진 교환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공기 없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건데 아무도 공기 사려고 돈 안 내잖아요. 왜요? 너무 흔하니까요. 물가가 영원에 수렴하는 순간 물건을 사기 위한 화폐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비밀은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에 있어요.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완벽하게 대체하기 시작하면 노동의 소멸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터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돈이라는 게 원래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의 노동력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자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노동의 가치가 0이 되는 순간 그 노동력을 담아두던 그릇인 돈도 자연스럽게 존재 이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미쳐서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도착점은 화폐 자체의 소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인플레이션과 다가올 디플레이션, 이 둘은 결국 같은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열차예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시죠? 그럼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 로봇의 대량 양산 목표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2,600만 원이에요. 2,600만 원이면 우리나라 신입사원 연봉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싸죠. 근데 이 로봇이 뭘 할 수 있냐면요. 밥을 안 먹어요. 잠을 안 자요. 퇴직금 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24시간 내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거예요. 인간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일하고 주말엔 쉬고 연차도 쓰고 야근하면 수당 줘야 하잖아요. 로봇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기만 꽂아주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26년이 되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신입사원 한 명 뽑아서 월급 주고 4대 보험 내주고 교육시키고 그러다 퇴사하면 또 새로 뽑고 이 과정을 반복할 거냐? 아니면 2,600만 원짜리 로봇 한 대 사서 몇 년 동안 24시간 굴릴 거냐? 냉정하게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로봇의 투자 수익률이 인간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졌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이어온 노동 기반 경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전환점인 거죠. 일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물건 사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의 노동소득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연쇄 붕괴가 시작돼요. 일단 국가를 지탱하는 소득세가 안 거치겠죠.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소비도 멈춰요.
소비가 멈추면 기업 매출이 줄고 기업 매출이 줄면 법인세도 안 거쳐요. 은행에 예금할 돈도 없어지고요. 결국 신용으로 굴러가던 자본주의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돈의 증발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38조 달러예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경 원이에요. 경이 붙는 숫자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 세계 모든 인간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미 수학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정부와 중앙은행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현재의 노동세금 시스템으로는 이 부채의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판이 뭐냐고요? 바로 시스템 리셋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 화폐의 가치를 고의로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 그 막대한 부채도 같이 녹아버리거든요. 100억 빚졌는데 화폐 가치가 100분의 1이 되면 실질적으로 1억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유일한 탈출구인 거예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평생 모은 예금 가치도 같이 증발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육체 노동자가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나는 전문직이니까 로봇한테 대체 안 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AI가 전 세계 GDP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GDP가 올라간다는 건 기업의 생산성이 폭발한다는 뜻이지 노동자인 여러분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기업은 로봇과 AI를 활용해서 생산 비용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가죠.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소득 절벽에 내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극단적인 K자형 양극화예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로켓처럼 치솟고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은 끝없이 추락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의사, 변호사, 개발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수십 년 공부하고 훈련받은 고급 전문직들이요. 이분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초거대 AI가 인간의 추론 능력을 뛰어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 머리 빌려 쓰려면 비싼 값을 치러야 했잖아요. 변호사 상담료, 의사 진료비, 개발자, 인건비. 근데 이제 그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AI의 1초 연산보다 비싸지는 순간 시장에서는 가차 없이 해고 통보가 날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지적 노동에만 의해서 월급밥 받던 사람들. 이분들의 경제적 수명이 길어야 3년밖에 안 남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은행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은행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닌가? 맞아요. 정확히 그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아세요? 예대 마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예금 받아서 낮은 이자 주고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주면서 높은 이자 받는 거죠. 근데 이 대출이라는 게 뭘 담보로 해요? 바로 여러분 월급이에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있으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봇과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면요. 은행이 대출을 못 해주게 돼요. 대출이 멈추면 신용 창출이 중단되는 거고 이건 1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자본주의 신용화폐 시스템의 완전한 마비를 의미해요. 그럼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기본소득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국가가 모든 국민한테 매달 일정 금액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그 기본소득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디지털 쿠폰이나 배급권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에 못 쓰는지 정부가 다 통제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의 생존권 자체가 국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정부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감시체제 속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건은 넘쳐나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세상. 이게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기형적인 배급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진짜 권력은 뭐가 될까요? 모든 물건이 로봇 덕분에 거의 공짜로 생산되는 풍족한 세상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에너지예요. 생각해보세요. 로봇이 24시간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요. AI가 연산을 하려면요? 전기요.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유지하려면요? 역시 전기예요. 모든 게 에너지로 귀결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종이돈이라는 건 사실 신용 기반의 가짜 권력이었어요. 정부가 프린터 돌리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달라요. 물리 법칙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발전소에서 실제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비트코인에 집착했는지 아세요? 비트코인이 뭔지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전기 에너지를 가상의 자산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채굴 한다고 하잖아요. 그 채굴이라는 게 결국 어마어마한 전기를 써서 컴퓨터를 돌리는 과정이에요. 에너지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머스크는 이걸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는 진짜 1달러의 가치가 인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발전소를 거쳐서 생성되는 1킬로스시라는 물리적 단위가 새로운 화폐의 기준이 되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에 메가팩이라는 대규모 배터리를 미친 듯이 깔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전기차 팔려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에너지 중앙은행이 되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겠다는 거죠. 돈의 형태가 종이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 에너지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지금 AI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숫자로 보면 소름이 끼쳐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국가 하나의 연간 전력량을 가볍게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미래 경제에서는 데이터를 부가가치로 바꾸는 에너지가 곧 권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AI를 제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AI를 못 돌리면 기술 경쟁에서 바로 도태되는 거죠. 예전에는 석유가 국력이었다면 이제는 전력 확보 능력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전기를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전기를 막대하게 생산해도 그걸 운반할 전력망이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변압기 하나 주문하면 받기까지 3년을 기다려야 해요. 3년이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이 지경인 거예요. 그만큼 전력 인프라 병목 현상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샘 알트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존 전력망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냐면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와 핵융합 기술이에요. 대형 발전소 없이도 원하는 곳에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엘리트들의 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허상이 되어가는 종이 화폐를 떠나서 과거의 금광보다 더 강력한 부의 원천인 에너지 인프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에너지가 무한해지고 AI와 로봇이 모든 생산을 전담하게 되면 물건 하나를 추가로 만드는 비용이 거의 영원에 수렴하게 돼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불러요. 이 사회가 이제 코앞까지 다가온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부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 있잖아요. 1억이든 10억이든 그 현금 액수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지냐고요? 나만의 자가 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AI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새로운 부의 계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태양 아래 얼음이 하나 있어요. 이 얼음이 서서히 녹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얼음을 소중하다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고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금을 그대로 쥐고 있는 게 딱 그 모양새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현금 가치는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이게 될 거예요. 하나는 국가가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통제형 배급 시스템에 의존하는 삶이에요. 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먹고 정부가 정한 규칙 안에서만 사는 거죠. 다른 하나는 각자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거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지금부터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3년 뒤 여러분의 운명은 완전히 엇갈리게 될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진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은행에 묶여있는 예금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돈이 지금 서서히 녹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녹아내리는 돈을 빼서 어디에 넣어야 하냐면 3년 뒤 미래 경제의 톨게이트가 될 에너지 인프라 자산이에요. 변압기 관련 기업, 구리 채굴권, 원자력 발전소 관련 주식 같은 것들이요. 에너지가 흐르는 길목을 선점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더 이상 노동자로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대신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줄 디지털 노예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AI와 로봇 빅테크 기업의 지분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로봇을 굴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내 가족이 쓸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에너지 자립이 곧 자유예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부동산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강남 아파트보다 가상 세계의 땅에 해당하는 컴퓨팅 파워에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전 세계 연산 자원을 연결하는 디핀 프로젝트 같은데 미리 들어가 두면 디지털 정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이들한테 코딩 가르치지 마세요. AI가 코딩은 인간보다 훨씬 잘해요. 대신 AI에게 올바른 명령을 내리고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분배할 줄 아는 총사령관으로서의 통찰력을 길러주세요. 그게 진짜 미래 경쟁력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3년은 과거의 300년과 맞먹는 격변의 시간이에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기술 발전의 곡선이 임계점을 돌파해서 수직으로 치솟고 있거든요. 은행 이자와 월급이라는 익숙한 안락함에 중독된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가장 먼저 삶아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화폐의 형태가 종이에서 에너지로 바뀔 뿐이지 부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축복으로 만들지 재앙으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판단과 실행에 달려 있어요.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마지막 방주에 탑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